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중에 좀 심화된 버전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처음에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된다고 그랬죠. 처음에 했던 거 명사 수식만 보셔도 된다고 그랬고, 지난번에 했던 그 1번하고 3번 외에 지금 1번하고 2번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 1번은 실수하기가 좀 쉬운 거라서 요거는 잘 들으시고, 2번은 사실은 크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쓰는 표현이라 그래도 한 번은 볼 필요가 있죠.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명사 수식. He has no friends to help him with. 지난번에 해석은 다 했으니까 그냥 그 문장을 갖고 할게요. 그러니까 그는 가지고 삼형식이죠. 가지고 있지 않다 친구들을 도울 친구 이렇게 썼죠. 지난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가 그의 숙제를 하는 것을 도울 친구 혹은 그의 숙제를 도울 친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그냥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관계들을 갖고 수식하는데 그게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투부정사의 출신 자체가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가 행동의 주체가 있을 거고 행동의 객체, 즉 그 행동을 당하는 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헬프를, 그러니까 그 숙제를 듣는 친구가 누굽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수식받는 그 말과 무슨 관계를 갖는다고 그러나요? 이게 바로 이렇게 주어 관계를 갖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즉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명사를 수식,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주어 관계도 갖고 목적어 관계, 그다음에 동격 관계도 갖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그는 가지고 있던 친구를 그냥 평소에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특히 주어 관계 같은 건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여기 목적어 관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보시죠. 예.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She is the very person. 그녀는 바로 그 사람이다. 문장 끝났죠. 우리의 수업을 이끌 사람이죠. 수업 이끄는 거 누구죠? 그 사람이죠. 예. 그래서 주어 관계라고 합니다. 되셨죠? 예. 여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중요한 건 지금 이거거든요. I have a lot of work to do until he comes back. 까지 보죠. 나는 가지고 있다 많은 일들을 했죠. 할. until 언제까지? 예, 이 뒷부분은 이제 설명이 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앞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다 많은 일을 할. 그럼 이 두 관계는 일과 두의 관계는 뭔가요? 목적어라는 거 느껴지세요? 그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목적어 관계입니다. 이 두가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관계. 그다음 I bought a magazine. 나는 샀다 잡지 하나를 읽을. 이건 또 무슨 관계죠? 역시 잡지를 읽는 거죠. 예, 목적어 관계입니다. 되셨죠? 그럼 뭐가 어려운 거냐? 그럼 이거 한번 해보세요. I have a pool. pool은 수영장 얘기하는 겁니다. to swim. 이 문장 맞나요? 잠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문장 맞나요? 우리말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가지고 있다 풀 하나를. 문장 끝났죠? 삼형식. 수영할. 괜찮죠? 예. 그러면 이제 따지셔야 돼요. 주어 관계입니까? 수영장이 수영합니까? 아니죠. 수영장. 얘 자동사라서 목적어 못 갖습니다. 일단. 뭐 타동사 있다 치고 뭐 수영장을 수영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목적어 관계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수영장 안에서 수영하는 거죠. 즉 수영장 안에서 수영할 풀인 거죠. 즉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얘기했었죠. 타동사의 목적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도 그 뒤에 오는 명사나 대명사를 목적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즉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기능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글을 쓰시거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써놓은 글이라면, 이렇게 그냥 써놓은 글이라면 그냥 읽으시면 되죠. 그런 건 뭐 목적어 관계는 생각할 필요 없죠. 그러나 본인이 만약에 말을 한다거나 글을 지어야 한다, 즉 장문을 해야 한다는 경우에는 아주 틀리기 쉬운 겁니다. 한국말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I have a pool to swim. 오, 문장 맞았네? 어색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보기에. 반드시 보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글을 쓰거나 하실 때는 반드시 한번 이걸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투부정사의 명사를 수식하는데 사실은 대명사는 수식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명사 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셔도 돼요. 아무튼 수식할 때 뭔가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이 관계를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동적 관계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예. 동격 관계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밑에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give me a chair to sit. 이게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Give me a chair to sit. 맞나요? 주세요. 사형식이죠? 그녀에게 의자 하나를. 문장 끝났습니다. 앉을 의자. 괜찮죠? 우리말로.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주어 관계입니까? 의자가 앉습니까? 아니죠. sit은 자동사예요. sit의 타동사는 sit입니다. 예, 무엇을 앉히다라는 뜻이죠. 예, 이것도 자동사와 타동사가 분리된 단어예요.
앉 그럼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의자 위에 앉는 거죠. 뭐 필요합니까? on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치셔야 돼요? give her a chair 쓰고 문장 끝났고 to sit 앉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써놓고 의자가 앉나? 아니죠. 의자 위에 앉는 거죠. sit on까지 있어야 돼요. 이게 중학교 때 문제 많이 나왔던 거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I don't have any person to talk. 이 문장 맞나요?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다. 말할. 괜찮죠? 우리말로는. 뭐가 틀렸나요? 그런데?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과 얘기하는 거죠. 예, with가 들어와야 됩니다. 혹은 to가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누구누구에게란 뜻이니까. 뭐 그 차이니까. talk to 혹은 talk to with 오시면 돼요. 전치사의 목적으로서의 관계죠. 그 다음 The house to spend our vacation is located at the outskirts of the city. 이 문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엔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이 어디에 들어와 있죠? 여기 들어와 있죠 지금. 예. 그 집이 주어고 is located.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be 플러스 pp는 일단 하나의 단어로 보세요. 예. 이게 locate가 위치시키다니까 위치되다, 뭐 위치되어 있다 이런 뜻이겠죠. 예.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하나의 단어로. 어디에? outskirt는 outskirts 복수로 쓰셔야 돼요. 변두리라는 뜻입니다. 그 도시의 변두리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The house to spend our vacation. 집이 휴가 보내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 빨리 뭘 생각하셔야 돼요? 목적격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 타동사니까 목적어 이미 있죠. 그럼 전치사 없을까? 아 그렇죠. 뭐 at이나 in 같은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 집 안에서 이 말이 빠진 겁니다. 지금. 즉 전치사의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These trousers have many pockets까지 됐어요. To put things 넣다라는 뜻이에요. 물건을 넣을 포켓을 가지고 있다. 많은 포켓을 가지고 있다. trouser는 바지라는 뜻이고 이 바지는 가지고 있다. 많은 포켓들. 뭐가 틀렸나요? 여러분? 포켓이 넣나요? 아니죠. 주어 관계 아닙니다. 주어 관계 아니면 빨리 목적어 관계 생각하셔야 돼요. put things는 이 자체가 지금 목적어를 갖고 있죠. 물건을. 그럼 어디에 넣어요? 포켓 안에 넣죠. 예, in 있어야 됩니다. 역시. 중학교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예.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목적어를 갖는 것은 타동사만 갖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 전치사도 있다는 걸 명심을 하셔야 돼요. 아주 틀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우리말하고 달라서. 그 다음 이제 동격 설명할게요. 동격. 동격이라는 건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나올 텐데 동격이라는 것은 앞에 명사가 있고 이렇게 수식을 한다면 그의 그 외의 내용이 나옵니다. 뒤에.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뭐예요? 이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예,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도 좀 모호하긴 하죠. 굳이 설명을 하자면 주어도 목적어 관계도 아닌 것이 동격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냥.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것은 사전을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그냥 주어도 목적어도 아닌 관계면 바로 뭐다? 동격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동격 관계 당연히 뒤쪽에 비는 게 없습니다. 이 뒷부분이 완벽해야 돼요. 봅시다. There is the best way. 문장 끝났죠, 역시. 이런 식.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죠. 예. 되셨나요? 이건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왜 찾아놨네요. 여기 보시면 5번에 이게 지금 방법, 수단 이런 뜻이죠, 보통. 그러니까 way는 보통 길이란 뜻이 있고 방법이나 수단이란 뜻이 있는데 고등학교 이상 가면은 그거를 길이라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방법이나 수단으로 쓰지. 요 밑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way to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아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긴 저는 안 적어놨는데 좀 이따 한번 해볼게요. 이건 어빌리티는 좀 이따 해보고 일단 해볼게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요거를 좀 외우세요. 이런 것들은 어떤 명사나 way to 부정사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그냥 way 다음에 to 부정사 오는 것들을 계속 눈으로 보시면 이게 뭐뭐 할 방법 이렇게 됩니다. 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way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 이건 고민할 게 없어요. 뭐 부사적 용법 뭐뭐 하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뭐뭐 할 방법입니다. 그냥. 다행스럽게도 동격은 우리말하고 또 말이 딱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there is the best way. 그러니까 많이 보시다 보면 there is the best way. 방법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그래서 저는 그냥 way 보면 뒤에 to 부정사 딱 보면은 그냥 뭐뭐 할 방법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오거든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문장을 읽으실 때 이렇게 to 부정사 왔을 때 동격들은 그냥 딱 자꾸 눈에 익히세요. 눈에 익히면 뭐뭐 할 방법 이렇게 한 번에 해석이 가능하니까. 아까 했던 it's time. time도 사실은 to 부정사를 씁니다. 한번 보실래요? time. 시간. 여기 또 안 나왔네.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예, to do 이렇게 나와 있죠. 아예. 그러니까 타임 다음에 뭐뭐 할 시간 딱 우리말하고 떨어지죠. 기회라는 거 어떻습니까? chance, 기회, 뭐뭐 할 기회 말 되죠. 예, 대부분 다 이런 말들입니다. 우리말하고 딱 들어맞아요 이게. 기회 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chance to do.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전. 그리고 우리말하고 딱 맞기 때문에 이거 거의 우리가 쓰거나 할 때 틀릴 일이 별로 없어요. 능력은 어떨까요? 능력, ability 같은 단어들. ability, 뭐뭐 할 능력, 뭐뭐 할 수 있는 능력 괜찮죠? 예, 당연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딱 맞으니까 이건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뭐 주어 관계 이렇게 안 따지셔도 돼요. 그냥 딱 해보시면 바로 입에서 나오니까 또 사전에 또 확인하시면 되니까. 되셨죠? 그러니까 학교에 갈 이렇게 하는 이유가 타임 다음에 to 정사. 그러니까 I have ability to read this book 이런 말을 쓸 때 ability 나오면 그냥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하도 많이 봐서 이런 것들은 그냥 to 정사면 당연히 형용성 부르지 않습니다. 되셨죠? 예. 동격은 뭐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건 뭐다? 예. 목적어 관계 조심하라는 거. 특히 전치사의 목적어 관계 조심하라는 거. 그 다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설명할게요. 예. 관계대명사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설명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장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I found the shade. 나는 찾았다. 이게 삼형식 문장입니다. 그늘을. 특히 관계대명사도 그냥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아셔야 돼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거를 아셔야 돼요. 안 되시면 여기서 그냥 그만두셔도 돼요. 이게 나중에 전치사 이거 설명할 때 듣고 나서 들으셔도 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간략하게만 설명하면 I found the shade라는 문장과 플러스 I could get some rest in it 이 문장에서 it하고 shade가 같은 거죠. 나는 내가 뭐 할 수 있는? get some rest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약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 말이니까 그거를 한 번에 받아서 뭐라고 연결하나요? in it라고 연결하잖아요. 되셨죠? 그래서 일단 이니치 이렇게 나오고 이게 사라지고 관계대명사 자세한 설명 나중에 관계대명사 때 들으시고 안 되시면 그냥 멈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니치가 앞으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항상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전치사구예요. 항상. 그러니까 뒤에서 요걸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수식하니까 이게 위치가 쉐이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in the shade가 빠졌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in the shade. 그 그늘 안에서 나는 쉴 수 있다. 약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서 앞에서 했던 WH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기억나시죠?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주어가 일단 같아야 돼요. 이거 지우려면 주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그때 WH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명사형용법에서 뭐라 그랬죠? should가 생략된 것으로 본다 그랬죠? 얘는 could가 can이 생략된 것으로 봅니다. can이.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얘는. get some rest 앞에서 그 뭐뭐 하다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take a rest도 되고 get some rest get을 많이 씁니다. 요즘에 휴식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 잠자다 할 때 get some sleep 같이. 그래서 앞에가 똑같습니다. 이거 지우고 이 could도 그냥 알아서 생각하고 여기다가 to 떡하니 붙인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I found the shade in it to get 이라고 투부정사 바로 나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얘가 헷갈릴 수 없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는 그 전치사 WH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헷갈리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얘는 SOC 자리에 쓰이죠. 얘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다 이렇게 문제 끝난 상태니까 어차피 형용성이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WH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에는 앞에 전치사가 안 나와요. 얘는 그런데 앞에 무조건 뭐가 있습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나중에 그 배우시면 알겠지만 대은 관계대명사 전치사 전치사 뒤에 대을 못 씁니다. 관계대명사인 경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위치하고 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위치하고 후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딱 모양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면은 위치 투부정사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in 위치 투부정사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로도 알 수 있고요. 그러나 먼저 무조건 형식으로 갈라내야 됩니다. SOC 자리 못 찾으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양으로도 금방 알 수 있어요. in which to get some rest. 그러니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들어있다? can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러면 이해되셨나요? 예, 이건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거 한번 볼까요? I found the shade to get some. 이거는 이렇게 왜 썼을까요? 아까 위에서 했던 이 부분이죠, 바로. 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 나는 발견했다 그늘을 휴식을 취할 그 안에서 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예,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할.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얘는 캔의 의미가 들어있고 얘는 캔의 의미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휴식을 취할 이런 뜻이 되는 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도의 의미인데 뭐 큰 차이는 없죠. 예. 되셨죠? 예. 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확실히 알고 계셔야지 돼요. 밑에 걸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met the man on whom she can depend. 이거는 depend on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뭐뭐에 의존하다. 여기서 on하고 여기서 뭐가 빠졌나요? 그러니까 the man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없다 치고 on him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한 번에 지금 나간 거죠. on whom으로. 목적형이니까 on whom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 전에 잘라야 될 거. 예. 삼형식 문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on whom. 네가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어떻게 자르면 될까요? she 지우고 can 지우고 to 떡하니 붙으니까 on whom to depen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녀는 만났다. 그 사람을 의존할 수 있는 can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밑에 문장 그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she met the man, depend on 이렇게 하면 on의 목적은 거죠. 의존하는 할 남자를 만났다. 그녀는 만났다. 그 남자를 의존할 이런 소리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조금 어렵죠? 예,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그 문장이 끝난 상태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혹은 아까 어디 있었죠? 예, 이렇게 주어 뒤에서 이렇게 바로 수식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할 경우에 그냥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관계를 갖는다? 이런 관계들을 갖는다. 동격 관계들을. 사실은 주어 관계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우리가 그냥 평소에 문장을 읽을 때는 이 관계들을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내가 문장을 쓰고자 하거나 말을 하려고 한다면 이거 신경 써야 된다. 특히 뭐에 신경 써야 된다? 목적어 관계. 타동사일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가 좀 조심해야 하라는 거죠. 예. I have 라고 to do. 그러니까 이게 목적어 관계. 그런데 어떤 관계입니까? Give me her chair to sit. on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줘라 그녀에게 의자 하나를. 앉을 의자인데 주어 관계입니까? 아니죠. 그럼 빨리 목적어 관계 생각하셔야 돼요. 동격 관계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할수록 어렵지만 별게 아니라 그냥 우리말하고 맞다 그랬습니까? 뭐뭐 할 방법, 뭐뭐 할 시간, 뭐뭐 할 기회, 뭐뭐 할 능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것만 조심을 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아셔야 된다 그랬고 특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아셔야 된다 그랬고 can이 있었던 건데 can하고 주어 지우고 여기다 to 떡하니 붙인 거라고 그랬죠. 예.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이거 지우고 이걸 뒤로 보내면 바로 뭐가 됩니까? 우리가 위에서 했던 그 문장이 돼버리죠. 사실은 아래 문장을 훨씬 더 많이 써요. 더군다나 얘는 좀 제약 조건 있잖아요. can이라는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다 보니까 아래 걸 보통 많이 이거를 많이 씁니다. 잘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얘기했지만 얘하고 많이 헷갈리는 게 WH 의문사, 투부정사가 많이 헷갈리는데 말씀드렸지만 헷갈릴 게 없는 게 SOC 자리 들어가는 거고 얘는 또 앞에 전치사 올 일이 없습니다. 얘 측면에서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대신 못 오니까 위치하고 후밖에 못 오죠. 계속 걔는 전치사 앞에 못 오잖아요. 투부정사. 얘는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일단은 SOC 자리가 아니죠. 얘는 무조건 문장이 끝난 상태에서 와야 되고 그 다음 얘는 무조건 앞에 뭐 붙어 있습니까? 전치사 플러스 후, 전치사 플러스 위치, 투부정사 이런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보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형식만 안다면. 이해되셨나요? 예, 요거 조금 좀 이렇게 어려운 수 있으니까 요거는 아무튼 나중에 한번 다시 관계대명사를 공부하신 다음에 공부하시고 오늘은 그 중에 조금이라도 심하신 분들은 지금 했던 목적어 관계에서 좀 조심을 하시라는 거지. 특히 전치사가 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